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그 랩뷰에서 사다리 게임, 레더 게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 게임 운영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같은 경우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은 지금 6명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자, 수직 라인은 기본적으로 다 참으로 설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사다리를 표현하는 거는 자, 불리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저 1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입니다. 1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고, 이 인디케이터의 그 색깔을 이제 검은색을 색을 칠하게 되면은 이게 라인처럼 이제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는 건데요. 기본은 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수직 라인은 기본적으로 다 미리 참값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리고 이 사용자하고 사용자 사이는 두 칸 간격이 이제 띄어져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평 라인을 그리는데, 이제 수직 라인에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아니, 이게 행이고, 이 가로가 행이고, 그러니까 가로방 이쪽이 행이고, 이 수직 방향이 열인데, 자, 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칸마다 한 번씩 그 수평 라인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인덱스는 0부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수직 방향으로 인덱스를 세보면 0, 1, 2죠. 그 다음에 3, 4, 5.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덱스가 2인 경우, 5인 경우, 8인 경우, 11인 경우, 14인 경우에 대해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수평 라인에 자, 그 수평 라인을 그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그어주는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자를 6명으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 수평 라인을 선언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색깔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할 것인지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보시면은 주의하실 거는 이 하나의 수평 라인에는 한 포인트만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동일한 그 수평 라인에 여러 포인트의 라인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 게임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서브 VI로 제가 이제 사다리 계산.VI라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표시한 것처럼 자, 수직을 계산하는 거는 2, 5, 8, 11, 14의 인덱스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평을 계산하는 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5번째라고 표현했을 때 자, 첫 번째 부분에 내가 수평 라인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인덱스가 0, 1, 2. 1과 2인 경우에 색깔을 검은색을 칠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4하고 5 인덱스에 해당하는 불리한 원소의 값을 참을 설정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는 7하고 8, 네 번째는 10, 11, 그 다음 다섯 번째는 13, 14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참으로 원소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사다리 계산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만들었는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입력으로 인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숫자형 컨트롤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원 선택 값이 2인지 2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는 2라고 했죠. 그래서 2가 아닌 경우는 2를 빼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6이라고 돼 있잖아요. 6명의 인원에 대해서 내가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6이 들어가니까 자, 2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포루프에서 5번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5번 수행하는 건 뭐냐면 이 수직 라인을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직 라인에 대해서 내가 수평 라인에 몇 번째에 내가 라인을 추가할 것인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난수 생성 함수와 그 다음에 인원 선택이 6인 경우는 2를 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난수 생성 함수에 5를 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 함수를 썼기 때문에 1에서 5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5 사이 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값을 자,
부호를 이제 unsigned 32bit으로 변환한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체크를 하는 게 이 인원 선택 값이 2가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2가 아니기 때문에 참인 경우는 그냥 원래 값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에서 5 사이의 랜덤 값이 5개가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또 포르프가 있는데, 이 포르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다리 입력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미리 프리컨디션으로 이 수직 라인에 대해서는 미리 검은색 값으로, 그러니까 참값을 다 선언해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행에 해당하는 값, 이 행에 해당하는 값만큼을 이제 포르프를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행과 열의 크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행에 해당하는 값을 취한 다음에 그 행에 해당하는 값만큼 포르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행 같은 경우는 자, 0부터 17까지, 잠깐만요. 14, 15, 16이죠. 그러니까 0부터 16까지 총 17번 포르프가 돌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 인덱스가 2인 경우, 5인 경우, 8인 경우, 11인 경우, 14인 경우,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부분 배열, 그러니까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한 값에 따라 가지고 자,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값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에 대해서 값을 참으로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4하고 5, 3인 경우는 7하고 8, 4인 경우는 10하고 11, 5인 경우는 13하고 14를 참으로 이게 선언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0이 나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원 선택을 2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 2로 선택하면은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르프에서 난수 생성과 2를 곱하게 되면 결국에 1 또는 0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0인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은 사다리 계산.vi라고 하는 알고리즘 수행을 위한 서브 VI를 만들어서,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사다리 입력 그 2차원 배열의 값과 그 다음에 인원 선택 값 2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사다리 출력 인디케이터의 값을 출력을 내보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구현해 볼 텐데요. 인원 선택 관련된 값을 변경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인원을 2명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2명에 해당하는 수직 라인만 자, 불리한 값이 참으로 선택이 되겠고요. 설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명인 경우는 3개, 4명인 경우는 4개, 그 다음 5명인 경우는 5개, 6명인 경우 6개가 되게 하겠고, 디폴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값 신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무조건 6명의 인원에 해당하는 게 선언이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코드를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인원 선택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자, 그 상수값을 이 사다리 인디케이터에 표시해 주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인원 선택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요 그 사다리 입력의 2차원 배열의 초기 값도 인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인 경우 2값, 3명인 경우 2값, 4명이 2값, 그 다음 5명 2값, 6명인 경우 이 값에 대한 상수값을 인가를 해주시고, 인원 선택을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다리 계산.vi에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랜덤하게 사다리를 자, 운영을 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사다리 인디케이터에 표시해 주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습할 코드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미리 코드를 다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 계산이라고 하는 VI를 보시게 되면은 자, 커넥트 펜을 보시겠습니다. 자, 인원 선택 입력과 사다리 입력 2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사다리 출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거짓인 경우, 참인 경우 그냥 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자, 이 그 행의 값이 2, 5, 8, 11, 14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난수 생성으로 구한 값이 1이면은 자, 첫 번째 라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값을 자, 선언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자,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자, 메인 VI를 보시겠습니다. 메인 VI에서 자, 실제 코드를 운영해 보실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일 때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인원 선택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인원 선택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컨트롤 안에 넣어주시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거짓으로 하시겠고, 그 다음 이 안에다가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원 선택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이 값을 케이스 입력 선택다에 넣어 주시고요. 자, 디폴트는 자, 인원 선택은 이제 2부터 6까지 있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4, 그 다음 또 다음에 케이스 추가 5,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케이스 추가 6까지 하시면 되겠고, 자, 관련된 값은 이제 사다리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요. 사다리에 대해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첫 번째, 자, 인원이 2명인 경우는 이렇게 지금 라인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을 하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사다리 인디케이터에서 생성에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상수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와이어를 연결을 끊고 삭제하고 관련된 값을 이 2번 케이스에 대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만들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자,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와이어를 연결 끊고 관련된 값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노가다성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노가다성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자, 생성에 상수하시고 자, 와이어 연결 끊고 자, 관련된 값을 4번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 자,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원소 하나가 속성이 바뀌게 되면은 다 같이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다섯 번째도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생성에 상수하시겠고 와이어 연결 끊고 자, 다섯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죠. 자, 여섯 번째도 연결을 자, 참값을 수직 라인에 대해서 참값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생성에 자, 상수하시고 와이어 연결 끊고 자, 사다리 인디케이터의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다리뿐만 아니고 인원 선택에 따라 가지고 여기 사용자 입력란과 결과 입력란도 이 문자열 컨트롤에 대한 값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인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들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조금 크기를 이 화일 루프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자, 좀 키우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아래쪽은 조금 또 아래쪽도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도 지금 디폴트 값을 자, 인원이 6명일 때 선호하면 되겠죠.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 클러스터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현재 값은 인원이 6명일 때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와이어 연결 끊고 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케이스 구조 안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나머지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키우겠고 자, 5번째 해볼까요? 5번째 같은 경우 여기 지워주면 되겠죠. 6에 대해서 자, 딜리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현재 값에 대해서 또 생성에 자, 상수하시고 잠시만요. 이거를 자, 와이어를 일단 연결을 끊을게요. 자, 연결을 끊고 자, 생성에 자, 상수하시면 나오죠. 또 테두리 꾹 하고 자, 와이어 연결 끊고 관련된 값을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성에 상수하시고 자, 와이어 연결 끊고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인원이 4명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생성에 자, 상수하시고 와이어 연결 끊고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와이어 연결 끊고 자, 더블 클릭 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인원이 3명인 경우 자, 3명인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와이어 지우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결과에 대해서도 생성에 상수를 만드시고 자, 와이어 연결 끊고 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2명인 경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생성에 자, 상수를 만드시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와이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성에 자, 상수하신 다음에 와이어 연결 끊고 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안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다리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안에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인원 선택 값에 대해서 제가 6명인 경우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다 값을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6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6명으로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6명에 대한 값으로 선언이 되거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6명으로 됐죠. 그리고 자, 5명, 자, 4명, 3명, 2명. 자, 2명 이하로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인원 선택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방금 전에 약간 노가다성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죠. 자, 사다리 게임 5명인 경우, 4명인 경우, 3명인 경우, 2명인 경우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실제 사다리 게임으로 이제 사다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시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내가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 값에 대한 컨트롤 안에 넣어 주시고 자,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상에서 보면은 자, 인원 선택 값 자, 프로퍼티 노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자, 값으로 하겠습니다. 값으로 하고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인원 선택 값을
인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인원 선택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케이스 구조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제가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통으로 복사를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필요 없고, 자, 관련된 부분 다 지우겠고, 자, 네 번째도 지우겠고요. 자, 다섯 번째도 클러스터는 지우고, 여섯 번째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자, 좀 줄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시작해서 자, 인원 선택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사다리 계산을 위한 서브 vi 입력으로 2차원 별의 사다리 입력 값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서브 vi죠. 그래서 자, 사다리 계산 서브 vi를 가져오시겠고, 거기에 입력으로 자, 사다리 입력 값 인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선택 값을 넣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 관련된 이제 최종 결과 값이 이 사다리 인디케이터에 그 출력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한번 최적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 사이즈로 그냥 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다 이제 아래로 내리겠고요. 자, 도움말하고, 자, 함수 팔레트 다 닫겠고, 자, 프론트 패널, 자,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을 띄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눌러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 수평 라인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지금 라인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중복되는 건 없죠. 자, 그리고 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하게 눌렀을 때, 이 하나의 수평 라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다리 게임을 이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제 표시하는 기능을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기능을 사용자 이벤트에 해당하는 기능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실습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다리 게임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이제 사다리만 자동으로 랜덤하게 생성해주는 기능까지만 구현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 인원을 예를 들어서 2명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2명의 수직 그 라인은 그려진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3명인 경우, 자, 4명인 경우, 뭐 5명인 경우, 6명인 경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별도의 뭐 사용자 이벤트를 이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뭐 UI를 추가하셔가지고 1번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뭔가 표시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제가 실습한 코드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이제 뭐 본인의 코딩 스타일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자,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